엄청난 큰 게 하나 터졌죠. 이야기 핵심인 즉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핸드폰. 저도 핸드폰에 가끔씩은 통화를 하다가 이건 필요 없었겠다고 지우거든요. 통화 녹음된 게. 나는 뭐 이덕춘 변호사를 믿지 못해서 통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통화는 녹음하게 돼 있는데 자동 녹음. 이 전화는 굳이 예를 들면 가져오고 안부 전화했는데 녹음시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포렌식을 해봤어. 그랬더니 통화 녹음된 게 나온 거예요. 이제 빼박이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자료를 다 지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웅은 아예 뭐 휴대폰 이미 바꿨어라고 말했고, 조성은 씨는 자료를 다 지웠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 했고, 그 과정에서 포렌식을 했는데 이제 통화 내용이 복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뭐 김웅은 처음에는 뭐 조성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한 7, 8분 동안 2번 정도의 전화 통화를 했고, 관련해서 모든 건 다 이게 다 되어 있다. 대검에 가서 신고를 하라라고 하나씩 봅시다. 먼저 있다고 땡겨오시지 말고. 네. 화면 준비돼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화면. 그 고발 사주 문건을 보내놓고 나서 방문할 거면 대검 공공부 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이 새끼는 검찰 나오고 나서도 검찰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좀 실감나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썩 빠져야 된다. 거기서 딱 실감나게 어떻게 윤석열을 읽어요? 찍어주는 아니, 이런 거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해본 사람이네. 실감나게. 형사 사건을 많이 해서 이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고향도 동양이고 막 그렇게 네, 느껴지는데. 살짝. 네. 그리고 그 다음 할까요? 이것도 해봐요. 아니 그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다니까요. 아니 모양새가 나잖아요. 간지도 나고. 야, 해봤어. 그 다음. 아니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몇 가지는 딱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통화 내용으로 이게 포렌식 해가지고 녹취 파일이 개봉이 됐는데, 야, 웅아, 너 지금 뭐라고 변명할 거니? 근데 기분이 딱 이 생각하고 있죠. 제가 아까 방송에서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아마 잣됐다 이런 생각을 딱 그냥 한마디로 잣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람 맨 처음에 부인했을 때 뭐 근거가 있으면 좀 대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빼박인 증거가 나와서 지금 이거 김웅 씨 완전히 예. 뭐 이거 외에도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요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어제 MBC 특종이었고요. 오늘 나온 YTN 특종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80%는 똑같은 내용인데 다 왜 단독을 걸죠? 단독 아니고요. MBC보다 조금 좀 더 나간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동재 기자하고 이철 전 대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의 언급. 이게 뭐냐면은 검언 유착 사건이 바로 직전에 터졌잖아. 조성은이 모를 줄 알고. 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이동재, 한동훈 등이 연결돼 있는 것이고, 그 녹취 파일에는 당시 검찰을 비판한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에 대한 사찰 정황도 일부. 아마 그 뉴스타파 기자 등에 대한 것일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했고요. 다음에 제일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작을 이렇게 하는구나 싶은 게, 언론에다가 포토라인을 세워놓고 이미지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놈들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들키면 난 모른다. 요건데 심재철이 가야 되는데, 고발장 갖고요. 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딱 좋대. 장애인 비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는 뜻이 아니 이거 심재철이 장애인 심재철 전 짚고 의원 다니잖아요. 안양에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멘탈로 사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와, 얘도 공작에 진짜 전문가가. 윤석열은 무슨 일만 터지면 심지어 그 뭐 국민의힘의 민주당 당원들이 뭐 가입해가지고 뭐 역선택한다, 그것도 공작이라고 하더만. 저 여권의 저 공작이라고 하더만. 어떤 것이, 이것도 고발감이에요. 민주당이 지지자들한테 저쪽에 가입해가지고 역선택해라고 공작을 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양평군의 아파트 특혜 의혹 나오니까 그쪽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바로 했던 게 언론에
선거 개입이라고 개입. 얘기합니다. 모든 게 공작이고 개입이고 그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김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과연 지금 검찰이 이거 한 건만 그랬을까? 예전에 뭐 관련해서 고발을 사주했거나 이렇게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전에는 아마도 아예 그냥 고소 고발 없이 인지 수사를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똑같이 아마 잣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김웅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손절하지? 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김웅은 당시에 이제 검찰을 벗어났었고 그다음에 김웅이 나를 팔은 것이다. 이 정도로 아마 대응하면서 손절하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 복원하고 하다 보면 결국 좀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좀 덜미를 잡힐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아예 이게 뭐가 남아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복원되는 거 보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시대에다 보니까 다 모든 증거는 남아요. 그 핸드폰을 찾을 수 없는 한강에 빠뜨리거나 영광로에 집어넣지 않는 한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한두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김웅이 단독으로 그냥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얘기가 다 맞춰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당하고 얘기가 맞춰진 게 아니라 검찰 쪽으로 얘기가 맞춰진 것이다. 그때도 이제 손준성이 김웅하고 절친한 친구 관계라고도 했었기 때문에 손준성이 그 검찰이 김웅한테만 전달한 게 아니라 원래는 여러 루트로 전달하는데 김웅도 하나의 그 대상자였을 뿐인 것이고 손준성이 그 중간책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검 관할이 아니라 만약에 대검에다 해야 된다. 중앙지검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받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뭐 저는 고소장을 제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중앙지검 같은 데는 일반 사무직원이 받는다라면 대검은 직접 받나 봐요. 그 추정을 하건데 그러니까 대검에서 우리 이거 못 받고 중앙지검에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에요 중앙지검 못 믿어요. 대검에 해주세요 이런 액션을 취하게끔 해라 그러면은 언론사 다 부를 것이고 대검에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 이 사건을 수락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미 얘기 다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뭐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당에서 만든 것이냐 검찰이 만든 것이냐인데 결국에는 검찰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김웅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 합당하면서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의 입지 자체가 별로 없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김웅한테 뭔가를 시켜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김웅이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합니다. 녹취에서 지금 김웅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게 아까 지금 스쳐 지나갔는데 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검찰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 얘기를 또 특정해 주잖아, 이름을. 전 요 녹취 과정이 증거로서 빼박인 게 이거다. 아까 우리 이 앞에 말씀하신 거, 이 공작을 아주 자연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 녹음한 내용 속에 모든 증거가 다 있다. 그리고 예. 저는 조성은 씨가 굉장히 고마웠던 게 어제 이게 뉴스가 많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넣어줬어요. 포렌식이 되네요. 저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진짜 기술 대단합니다. 이런 말까지 남겼죠. 예. 근데 어차피 이 사건은 결국 한동훈 윤석열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요 고발 사주가 있기 전에 그 윤석열 징계 지금 뭐 결과 곧 나오죠. 며칠 안 남았는데 한동훈하고 4월 1일 날 전화 통화를 12번 하고요.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이 카카오톡을 45회 합니다. 4월 2일 날. 4월 2일 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전화 통화를 17번 합니다.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여기 권순정은 대변인이에요. 당시 대검 대변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30번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고발 사주가. 그러니까 요거는 고발 사주권 자체에 대해서 뭐 증거 있냐 이렇게 윤석열이 했던 것이 결국에는 다 이 녹취 파일로 사실은 다 이게 맥락이 그 이야기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김웅이 그 당시에 이 세계에 막 터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달했다고 해도 공익 제보를 단순히 전달한 거다. 놀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거쳐간 게 아니라 지가 다 공작을 했어요. 여기서 뭐 검찰이 한 거 아니고 하려면 어디 가서 해라. 하다못해 심재철 시켜야 지팡이 짚고 있어서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을 했던 놈이 어떻게 답할지. 두 번째.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가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놀고 있네.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지금. 사실 이렇게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지시한 것이 드러났는데 거짓말도 좀 디테일하게 잘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선거 뭐 13일 앞두고 그때에 100페이지나 되는 뭐 이렇게 그거를 검토할 수 있겠어 이 말도 적어도 실제로 선거해 보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디테일하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거짓말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저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뭐 7, 8분 동안 통화한 게 2번이나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는데 아예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해서 국힘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런 정도 엄청난 단독이 터졌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아예 쌩까고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재명 의혹만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로가 선거전 하는 거예요. 언론 자체를 뭐 심판한다든지 언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재명 나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자,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김건희하고 한동훈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빠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열몇 그 번의 통화. 검언 유착에도 김건희가 포함돼 있고요. 고발 사주한 내용 중에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공범으로 보는 거죠. 아까 말한 카톡 대화도 그런 맥락인데 사실은 여기에 숨어있는 1인치가 한동훈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손준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고 위에 지시를 내린 자는 윤석열과 한동훈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 윤석열 징계 결정문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건희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이 됐죠,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윤석열하고 손준성 2명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한동훈, 뭐 김웅, 정점식 그리고 요 작성자 해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 김건희는 그럴 것 같아. 나는 왜 내가 왜 여기 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의 각별한 통화 내역, 장시간 통화 내역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포함됐다 생각하고 있고 좀 억울해하는 사람은 여기 작성자, 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왜 내가 여기 포함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게 피의자도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거에 발맞춰가지고 뭐 3부장 공수처의 3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다가 이제는 공수처 차장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도 더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점정식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 고발장을 검토했다는 그 국힘 법률자문위원 조 변호사 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경찰도 하고 있어서 좀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크게 좀 잘못된 거 없이 좀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박지원 원장의 그 제보 사주 의혹도 같이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요걸 또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보 사주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한참 전에 사건이 있었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잖아. 도둑질한 행위가 있는데 도둑질했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이거를 경찰에 언제 신고하지? 이거 의논한 게 무슨 사주에 사주. 근데 벌써 이제 이준석은 오늘 그 내용을 언론 내용 보니까 그전과 달라진 내용 전혀 없다. 결국엔 조성은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 말도 안 되는 본질을 흐리는 그러니까 내용 얘기를 시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좀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좀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검언 유착이 터졌고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마치 아무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동재가 풀려났거든요.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카톡 대화 다시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관련돼 있는 연관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피의자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상이 윤석열, 김건희,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웅, 정정식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요거는 이제 옆방 검사 2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일망타진에 이게 진짜 공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검언 유착 사건이 뭐냐면 민주당이 총선 망하게 할 의도를 갖고 지르는 거거든요. 뭐 제보자 X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막 유시민 등에 유시민. 관해서 막 풀어라니까 이쪽 사람들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이제 막 어떻게 짜 맞추려고 한 그 공작 사건을 일으켰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요거를 이제 고발 사주로 이게 전환을 하는데 그 과정에 김웅이 했던 거짓말이 이 조성은과의 통화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 지웠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웅아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네 핸드폰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텔레그램도 마찬가지 약간 좀 모자라요 내가 나한테만 지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상대방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남아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딱 거짓말했다는 게 다 증거로 남아서 지금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놈들이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갔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남은 것은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수사를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수처 잘하라 이렇게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개혁 부르짖고 그거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했던 것들이 옳았다라는 것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발 사주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부러 고발 사주를 덮기 위해서 터뜨린 게 대장동이랑 맥락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슈가 되니까 막 한참 부글부글 하니까 이거 수세적이던 놈들이 대장동을 터뜨린 건데 그게 공범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게. 이거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이걸 덮었어. 대장동으로. 근데 이재명과 연관성은 안 나와. 근데 같은 편에서 그걸 때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보세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대단히 위대한 새끼들인지. 지금 고발 사주 관련해 갖고 이준석이가 자체 조사하겠다고 말은 해놨었거든요. 한 달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장이 김재원입니다. 뭘 했겠습니까? 조찬 한번 하고 아니, 회의 뭐 한번 하고 땡겼다고 하는데 진짜. 진짜 뭐 회의 한 차례 했다 그러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준석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저 벌써 이준석이 양치기 소년처럼 내뱉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그냥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고 뭐 유니스 관련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고 이번에 요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운이 더럽게 없는 것인지 이슈가 계속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도 있지만 윤석열의 이슈 윤석열을 계속 덮는다고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 그냥 쌓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풀려 나가면 처리 안 될 텐데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제대로 된 징계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아마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것도 추석 전에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네.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국힘에서 자체 조사를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혹시 그 전에 이런 내용을 벌어졌을 때 뭐 유승민 후보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김웅한테 철저히 얘기를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진상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냥 강하게 부인하고 증거 자료가 없으면 발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해 봅니다. 요거는 김웅하고 정점식이 탈당하는 문제로 끝날 것 같은. 아니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니까 박상도도 그런 갑자기 식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거북이 그러니까 그대.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왕자 쓰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이 직접 얽혀 있는 거란 말이야. 자기 구성원들이 그렇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답할지. 근데 이게 이슈가 안 되면 그냥 또 퉁치고 넘어가는 퉁치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범죄 사항이 확 발견되면 김웅 자르는 방식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가장 높죠. 아무튼 이게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세상이 검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당시 대검 지도부, 대검 지휘부,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임명권자를 어렵게 하고 민주당 선거 망하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 여당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야 이거 고발해.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나왔잖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야 되고 하다못해 지팡이 짚은 사람이 고발을 해야 되고까지 디테일하게 공작을 짰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성은한테 이게 걸려가지고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이건 당 해체 사안이라고 난 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게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조성은 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예. 있고 뭐 언론은 지금 조선일보 계속 실드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다른 쪽에서 이제 밝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은 도대체 네.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해요. 저는. 저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이 내란죄로 다스려야 아니, 될 이거 뭐- 문제인데 네. 이 뿌리가 윤석열이 이게 단순히 대호 프로젝트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화천 대육 사건도 그렇고 그 이전에 부동산 개발에 관계된 문제 특검 전으로 가면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윤석열이란 이 존재가 검사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오래된 적폐가 지금 뭐 고구마죽 이렇게 저희가 끌어내듯이 일망타진 아까 좋은 표현 쓰셨는데 그런 기회가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예. 정말 그 공고한 기득권 부패 카르텔에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는 우리 알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따 또 다른 이야기에 또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